이번 CES에서 좀 인상적인 장면이 투명 TV. 저 그 기사 봤어요. 최고의 상품이 나올 거다. 다녀왔습니다. CES. 직접 다녀오셨고. 우리나라의 스타트 기업들이 그런 부분들 다 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들이 우리 눈앞에 생활 속의 물건으로 구현됐을 때 이번에는 국제 이슈 가운데 숨겨진 사실을 파헤쳐보는 패스코드 시간이죠. 지난 한 주도 수많은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군 이벤트가 있었는데 오늘 패스코드에서도 그 핫했던 현장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라고 불리죠. CES가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렸습니다.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갑자기 또 충동 질문이 있습니다. 인류가 만든 최고의 과학기술 가운데 이건 정말 대단하다. 나의 삶을 변화시켰다. 저는 뭐 기본적으로 전기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기. 전기라고 하는 것이 사실 시작이 되면서 도시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 또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소위 말하는 사회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됐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어떤 그 마을 단위들 이런 부분들의 출발선은 전기라고 하는 기술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일단 저에게는 가장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알파 기자 어떻습니까? 최고의 과학기술. 바로 알파고 아닙니까? 알파고군요. 예. 이걸로 답변을 가름할까요? 이 멋진 답변을 또 다른 답변으로 묻히고 싶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전기를 말씀하셨으니까 전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제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 저는 TV입니다. TV. 또 왠지 TV를 안 보실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었었는데 아니군요. 축구 중계를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기계를 너무 싫어해서 기계치고요. 저는 대학 때 퍼스널 컴퓨터, 이제 노트북을 처음 아이들이 가져와서 쓰기 시작했는데 내 인생에 저거는 안 쓰고 좀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 다음에 노트북을 샀죠. 네. 굴복하고 스마트폰도 나오고 다 굴복하고 결국은 다 받아들이고 있지만 조만간 집에 가지 할 겁니다. 좀 기다리세요.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패스코드 주제는 CES 과연 혁신일까 신기루일까입니다. In public service announcements. See the Netflix logo? You see all four wheels? Robots are also becoming AI to write. To bring AI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온 4,000개 이상의 참가 기업들 그리고 14만 명의 사람들이 참관했습니다. 혁신 열기가 가득했다고 하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아마 CES에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실 테고 없는 분들도 물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번 CES에서 좀 관심 있는 장면, 인상적인 장면이 혹시 있었습니까? TV죠. TV. 네, 투명 TV. 저 그 기사 봤어요. 그거는 정말 놀랍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좀 궁금했어요. TV는 내용물을 보려고 하는 건데 TV가 보이지 않고 투명하면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거 정말 신기했습니다.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좀 특이했던 거는 기조연설을 할 때 로레알 그 회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짜잔 하고 발표를 했던 게 있어요. 화장품이잖아요. 근데 화장품에도 이제는 IT 기술을 좀 입혀서 가는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2011년부터 사실 이렇게 어떤 기술과 기술 또 도메인과 도메인이 합해지는 현상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화장품이라든가 뭐 푸드라든가 이런 특별한 영역들이 좀 많이 선보였고 그 중심에 또 특히나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활약을 많이 했던 점 이 부분 저는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네.
라스베가스에서 열렸던 이번 그 CES가 어떤 행사인지 구정 기자님 대략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미국의 소비자기술협회에서 주최하는 무역 박람회예요. 소비자 가전 박람회, 소비자 전자제품 박람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신기술 경연장이다. 그래서 이제 한국도 그렇고 세계에서 관심을 많이 받아왔죠. 1967년 처음 개최된 곳은 뉴욕이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 도시로 좀 개최지가 바뀌다가 한 98년 이때쯤부터는 라스베가스로 정착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예를 들면 1970년 이 CES에서 그 필립스가 최초의 가정용 VCR을 선보였다. 이런 역사들이 깊어요. 그리고 1981년에는 필립스와 소니가 CD 플레이어를 선보였고 그다음에 또 그 1988년 여름 CES에서 비디오 게임 테트리스 나오고 그게 거기서 나왔군요. 예, 2010년대부터는 이제 뭐 한국 기업들도 많이 활약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사실 이 보도가 많이 나온 지는 오래되지는 않았었죠. 네. 어느 순간부터 CES가 이렇게 곽광을 받았는지 갑자기 되새기게 되는데 저도 기사를 많이 봐왔다고 생각하지만 올해 특히 또 기사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예전에도 관심 받고 있었는데 올해 좀 워낙 관심 받았어요. 예전에도 다양한 기계들이 그때 처음으로 선보였는데 그래서 좀 약간 전자기기 바들한테는 어쩔 수 없이 뭐 1년에 한 번 좀 약간 축제 기간 같은 기간이고 그리고 전자기기 바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우리 피디님들도 계시잖아요. 네. 예, 카메라를 쓰고 있고 아니면 뭐 이번 어떤 게임이 나올 건지 궁금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때 최고의 상품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올해 워낙 이렇게 거진이는 아시다시피 이제 AI까지가 도입됐어요. 올해 특별히 주목받게 됐죠. 네. 전 세계 모든 중요하다라는 장소에 가면 예를 들어 다보스 포럼도 그렇고 AI를 꼽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 주인공이 아니었나 싶은데 박사님 올해 열린 CES 특징, 뭐 트렌드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시죠. 우리 알파고 기자님께서 이미 또 한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하고 조금 다르다 그리고 좀 특출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AI라고 하는 키워드는 맞아요. 그리고 이미 거기 그 CTA 운영 그 측에서도 이번에 시작부터 끝까지 AI에서 AI로 끝난다. 주요 테마로 말하는 걸 5가지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모빌리티, 그리고 이번에 조금 특이하게 푸드 에그테그라고 하는 그런 영역이 하나 나왔고 헬스 웰니스 테크, 그리고 지속 가능성과 인간을 위한 어떤 그 안보 이런 부분들에 대한 5개 테마존으로 일단 구분을 좀 해놨고요. 특히 그 푸드 테크 관련된 거는 과거에는 여러분들 지금 저희 코로나 팬데믹 할 때 키오스크 서비스 정말 그 디지털 약자들 접근도 못한다고 교수님 정말 디바이스 싫어하신다고 하는데 이거 식당 가가지고 하는 거 쉬우셨어요? 그건 합니다. 필요하면 또 다 합니다. 저희가 키오스크 사용하는 거. 키오스크 못 써가지고 밥 못 먹는다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아가지고요. 실제 그렇죠. 예, 실제로 그걸 하는 분들이 많은데 뭐 푸드테크나 이런 부분들도 예전에는 아예 그런 이제 디바이스 중심으로 갔다라고 하면 이번에 어떤 그 출시된 전시품들을 보면 실제로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 어떤 음식을 만들어낸 정 공정에 관련된 그런 기술 요소들을 각각 파트별로 어떤 기술에다 다 담겨서 보여줬고요. 특히 이 부분을 로봇이 배달까지 해서 끝장을 보는 이런 이제 서비스의 확대까지 갔더라라고 하는 부분이고 음식을 만들어서 배달까지.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테마에는 우리 지구를 지키자라고 하는 ESG 경영에 관련된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가능하면 지속 가능한 어떤 성장을 할 수 있는 어떤 가전 제품들 되게 좋은 거는 우리나라의 스타트 기업들이 그런 부분들 다 했다라고 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내세운 어떤 대표적인 기술도 있을 테고 그리고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제 동아시아 쪽의 기업들이 좀 선전한다는 느낌도 있는데 어떻게 보였습니까? 일본이야 뭐 원래 가전 강국이었고 뭐 한국도 그렇고 어제 오늘 일 아니고 이번에 뭐 스타트업 쪽 그 부스들 많이 차려져 있던 그 유레카 파크인가 거기는 거의 뭐 한국이 굉장히 뭐 동무대다 할 정도로 뭐 그렇다고 이제 국내 언론들이 많이 부각을 시켰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는 뭐 대만하고 그다음에 뭐 일본, 그다음에 홍콩, 싱가포르 등등 참 많이 참여를 했던데 이제 중국 본토에서 온 기업들 참가 전체는 늘었지만 스타트업 쪽에는 중국 기업들은 좀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일각에서는 뭐 중국의 기술이 아직 따라가려면 멀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지만 실제로 중국에서 들려오는 뉴스들 보면 중국의 혁신의 수준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많이 따라잡고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좀 미중 갈등 영향이 있지 않았나 그런 분석들이 나오더라고요. 1,400개 기업들 중에 우리나라가 참가한 부스가 510개입니다. 어마무시하죠. 압도적이네요. 310개의 어떤 우수 혁신 제품들이 좀 있었는데 거기에 저희가 143개 정도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특히 스타트업들 네. 이런 부분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CES는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전시회죠. 그런데 나라마다 아무래도 이 행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다를 것 같긴 합니다. 먼저 주최국인 미국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미국 사회에서 CES 바라보는 어떤 시선, 위상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미국은 너무 큰 나라라서 네. 예, 별로 이렇게 미국에서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최근에 한국 기업 참여도 늘고 뭐 우리 기술이 글로벌 선도 기업들이 되다 보니까 이런 관심이 높아져서 이렇게 집중 조명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놀랍게도 저는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CES를 모르시던 시절에 무려 1999년에 다녀왔습니다. CES를. 직접 다녀오셨다고요? 네네네. 그것도 20세기에? 그러니까요. 예. 어쩌다 가셨어요? 기계 싫어하시는 저도 그때는 이제 바퀴를 전시했나요? 맞아요. 예. 진짜 지금하고는 규모도 비교할 수 없고. 네. 그렇다면 알파고 기자한테 이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중동 지역에서도 CES에 관심 많습니까? 이거는 골프 지역 국가들은 더 많고요. 골프 지역을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별로 관심도가 없어요. 네. 골프 지역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 뭐냐면 언젠가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깨질 건데 그럼 그때 우리는 배고파서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돈을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되나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미래 산업이에요. 그 미래 산업 안에서도 이제 자율주행 그리고 AI 네.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와서 특히 아부다비 중심으로 그동안 이제 투자를 했다가 본인들의 자본을 통해서 성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지분도 그분들한테 이제 넘어갔던 회사들을 또 거기에서 이제 전시를 시키고 다른 나라들에다가 좀 홍보시키고 팔 수 있는 장소가 돼버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이제는 중동 국가들이 뭘 가지고 갈 수 있는지도 보고 동시에 야 우린 이걸 이 정도로 개발시켜서 가지고 갈래? 라는 식으로 이제 자기 경제를 발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의 전시회예요. 네, CES가 혁신 기술의 장이라는 사실에는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실용적이지 않은 미래 기술이다, 뭐 일종의 신규가 아니냐 이런 비관론, 비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비관론 혹은 뭐 이런 회의론은 왜 나오는 걸까요? 저는 사실은 이게 그 대형 IT 기업들이 왜 안 왔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보는 거는 저는 대기업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현대가 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여줄 것이 꼭 있기 때문에 나간다기보다도 이게 정말 트렌드하게 먹힐 건지 우리나라의 기술들을 전 세계에 선보이는 어떤 데뷔전이라고 하는 걸로 좀 그라운드를 생각을 하면 어떨까 저는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분위기를 보면 이것도 약간 좀 국뽕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한쪽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AI였다는데 실제로 이번에 어떠한 핵심적이고 어떠한 정말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것을 눈에 확 띄게 보여줬는지는 알 수 없다. 뭐 이런 좀 부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이제 뭐 그다음에 한국과 관련해서도 뭐 한국에서 실제로 이게 무역 박람회인데 뭐 기술과 상품을 보여주는 것과는 상관없는 이제 뭐 창업 동아리 성격이라든가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 보여주기식 참여가 조금 많았던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도 나오기는 해요. 근데 그 근본적으로 정보기술 시대에 이 어떤 전기 제품 하드웨어 중심으로 한 이 행사가 과연 기술 혁신 이렇게 팍팍 돌아가는 그런 거를 얼마나 잘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물음을 제기하는 쪽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 여전히 이 행사가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들이 우리 눈앞에 생활 속의 물건으로 구현됐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이 달라질 건가를 그래도 조금 상상하게 해주는 저는 그런 기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CES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CES를 통해서 언젠가 꼭 만나고 싶은 기술이 있다면 이런 질문을 혹시 블랙미러 보셨어요? 조금 봤습니다. 몇 화만. 블랙미러에서 이제 이른 진척의 자료들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걸로 비슷한 로봇이 개발되고
이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맞게 답변을 해주는, 왜냐하면 그분의 과거까지 다 심어주거든요. 네네. 저는 그러한 기술을 만나고 싶습니다. 네, 좀 무서운 기술일 수도 있는데. 아니야, 뭐 동시에도 좀 약간 이런 흥미롭다. 친척들이랑 다시 좀 약간 얘기할 수 있는. 저는 이번에 이제 선보인 것들 중에서 그 개인 의료기기류가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은 좀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하지 않을까. 의사를 바로 만날 수 없거나 빨리 만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AI가 탑재된 개인 의사가 집에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참 유용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이제 빠른 기간 안에 만날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항상 생각하는 기계가 뭐 3D 프린팅 기계 같은 것들이 있지만 그렇게 대중적으로 많이 퍼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뚝딱뚝딱 그림만 그리면 실물로 만들어주는 기계 같은 더 발전된 이 3차원 물체를 만들어주는 기계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뭘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그걸로? TV를 만들어야겠다. 아, 이건 농담이고요. 네. 우리가 보통 뭐 원자재 같은 것들을 많이 낭비를 하고 하는데 그런 기계들을 가지고 무언가를 재활용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번에도 사실 언급은 거의 안 했지만 메타버스 키워드가 다시 떴어요. 우리나라에서는 19년도, 20년도 확 떴다가 네, 갑자기 쑥 또 쑥 들어왔어요. 내려가서 네. 관련된 기업들이 다 망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거를 제가 느끼면서 그런데 또 과기부 산하 또 주요 연구기관에서는 거기에서 또 5년 이내에 다시 부활할 거다. 메타버스가? 걱정하지 마. 근데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뭔가 기술의 라이프 곡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굉장히 좀 변화무쌍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CS를 통해서 꼭 만나고 싶은 기술을 한다 그러면 과거에 정말 거듭마했던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리고 또 그의 미래가 뭔지를 뭔가 메타버스 환경에서 좀 보여주면서 혁신가들의 뭔가 희망이 되는 그런 장으로 한번 보면 어떨까 하는 네. 기대를 한번 해봤습니다. 화려했던 지상 최대 IT 쇼 CES 2024가 막을 내렸습니다. 쇼는 화려했고 기업 간의 경쟁도 매우 치열했었죠. CES가 미래 기술을 뽐내는 자리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혁신을 위한 발걸음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승원의 월드시사 W,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